정읍의 한 교차로에서 SUV 2대와 2.5톤 화물차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직 공무원이 이사로 등재돼 있던 영리단체 사무실을 일부 보조금 지원 단체들이 함께 사용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준병 국회의원이 개인 SNS에 전북 서남상공회의소 신축 지원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일부 시민사회단체를 향해 비판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입니다. 오는 8월 열리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명예위원장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추대됐습니다. 반 위원장은 새만금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남원시청 현직 공무원이 수십억 원대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영리단체 이사로 등재돼 있어 겸직 위반이라는 소식 보도해드렸습니다. 현직 공무원이 이사로 등재돼 있던 영리단체 사무실을 일부 보조금 지원단체들이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남원시 한 공무원의 겸직 위반 논란이 제기됐던 영리단체가 사무실로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이곳은 해당 영리단체가 지난해 3월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하기 전까지 사용됐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사무실로 사용됐던 공간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면서 이처럼 간판만 남아 있습니다. 이 사무실은 해당 영리단체 이외에도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또 다른 사회단체들이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같은 사무실에 여러 보조금 지원 단체들이 함께 주소를 두고 운영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서 한 곳에 이렇게 있는 법인을 세워서 조합, 법인, 사단법인, 기타 등등의 유사한 단체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타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영리단체 관계자는 일부 사회단체들이 한 건물에 있었으나 사무실은 각각 분리돼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사무실 내에 남아있는 사회단체 가운데 상당수는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간판을 제거하지 않았거나 단순하게 협력단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 남원 지역본부는 제가 그 지역본부 지금 사무총장이거든요. 요 부부수로 공사인데 이것도 사무실 주소지는 여기가 아닙니다. 시민연합회 이거는 과거에서부터 있던 근데 저희가 비용이 그 허물어져 가는 건물에 그걸 뗄 필요성이 없어서 레터링 안 뗐던 겁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일부 사회단체들이 서류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둔 윤준병 국회의원이 개인 SNS에 올린 글이 논란입니다. 정읍시의 전북 서남상공회의소 신축 지원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일부 시민사회단체를 향해 비판하는 듯한 글을 올린 건데요. 해당 단체는 시민단체를 비하한 것이라며 윤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가시지 않는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내용도 다시 들여다봤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의원이 지난달 6일 개인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전북 서남상공회의소 신축 이전 사업에 특혜를 주장하며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공격했다는 것. 그 시기가 지난해 6일 지방선거라며 마치 선거꾼들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쟁점화하는 듯 보였었다고 적었습니다. 정읍 내 10여 개 시민단체는 반발했습니다. 정읍시 예산안 중 전북 서남 상공회의소 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35억 원의 비용 중 25억 원을 시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본 단체는 지난해 7월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함을 밝힌 바 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난 지 2달 가까이 지난 시기였다.
윤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일련의 내용이 적법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어 사회단체의 감사 청구 요지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문 처리했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실제 감사원은 과도한 보조금 지원이 특혜라는 주장, 또 국회의원 도움을 받아 국비 5억 원을 지원받으려 했다는 주장, 사업부지 위치 변경 절차와 공유재산 교환이나 사용 허가 등 6가지 사항에 대해 위법 부당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정읍시와 전북 서남상위 등이 이른바 재원 대체로 확보했다던 도비 10억 원에 대해서도 불문 처리했지만 의문이 남습니다. 감사원 결과를 잘 살펴보면 전라북도 교부금이 재원 대체 형태로 교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불문 처리로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윤 의원 본인이 2022년 7월 4일 SNS에 게시한 글에 전라북도로부터 재원 대체 형식으로 도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자랑스레 밝힌 바 있다.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감사원은 보조 사업자인 전북 서남상위의 재정 상황상 자부담 10억 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감사원은 정읍시에 보조 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보조 사업을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보조 사업의 총 사업비와 보조금 예산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읍시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윤 의원 측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합리적 문제제기 시민단체에 비한 윤준병 의원 사과하라. 사과하라. 윤 의원은 전북방송과의 통화에서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는 미안하다면서도 그 대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정읍시는 전북 서남상위 신축 지원에 대한 감사원 지적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시민단체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정읍의 한 교차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다쳤습니다. 정읍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10분쯤 정읍시 태인면의 한 교차로에서 SUV 2대와 2.5톤 화물차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나 SUV 운전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열리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명예위원장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추대됐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7일 반 전 총장을 명예위원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 위원장은 스카우트 활동과 세계 잼버리에 애착을 많이 가진 만큼 새만금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 위원장은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원시는 광안루원 입장료를 8일부터 인상합니다. 남원시는 광안루원 입장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대신 절반을 지역 화폐로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현재 3,000원의 입장료를 받아 1,000원을 지역 화폐로 주고 있습니다. 남원 사랑 상품권은 지역의 음식점과 상가, 숙박시설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더불어 지역 상품권 소비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상반기 정읍에서 근무할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6일 입국했습니다.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정읍시와 업무 협약을 맺은 베트남 럼동성 출신 34명으로 오는 8월까지 5달 동안 일하게 됩니다. 현재 정읍 지역 농업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40여 명으로 정읍시는 영농 적기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 60여 명이 추가로 입국 수순을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Lần đầu tiên tôi đặt chân đến đất nước Hàn Quốc, cảm nhận của tôi là rất chi là thấy được vui vì đất nước Hàn Quốc là một đất nước rất chi hiện đại và con người rất chi là thân thiện, mọi người tiếp đón đoàn cũng rất chi là chu đáo và trang trọng. 봄꽃이 만발하는 4월, 무주 덕유산 정상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7일 새벽 무주 향적봉 주변에는 때 아닌 눈이 내려 이색적인 풍광을 연출했습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밤새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3cm가량의 눈이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정부의 정년 연장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공적연금 개편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령화에 대비한 정년 연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논의가 결과까지 이어지면 지난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0년 만입니다. 최근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 정책추진 방안 발표에서도 정년 연장 논의가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를 추진하고 이 가운데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올 1월에 고용부가 공식적으로 60세 이상 계속고용 논의에 착수한다고 발표했고 올해 안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정년 연장 논의를 더는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최근 일각에서 2000년 이후 공무원 임용자의 경우 65세까지, 2000년 이전 임용자는 1968년생부터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안에 따르면 1968년생은 61세, 1969년생은 62세, 1970년생 63세, 1971년생 64세, 1972년생은 65세가 정년이 됩니다. 정부는 올해 2분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논의를 토대로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금속제조업 3개사가 임실오수 제2농공단지에 공장을 설립합니다. 전북도는 7일 임실군청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와 신민 임실군수, 금속제조업 3개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6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경원 쇼트기계와 수엔지니어링, S1테크는 오수 제2농공단지에 공장을 설립해 산업용 기계장비 등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투자 기업의 계획에 맞추어 공장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허가 등 발빠른 행정 절차 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김제시가 지역 다자녀 가구에 매달 후원하기로 한 업체 감사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지역 13개 업체는 김제시에서 추천한 다자녀 가구에 매달 약 10만 원씩 후원하는 다자녀 가정 행복 드림 매칭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관계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만 해도 된다는데 그래도 도움을 더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분을 더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기업하는 입장에서 이런 기회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보람이 되고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김제시는 지역형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조성해 공동 육아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실군이 오수농공단지에 종합식품 기업인 하림그룹의 펫푸드 공장 유치에 나섰습니다. 임실군은 지난달 31일 하림그룹 실무진 12명이 임실을 방문해 투자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민 임실군수가 지난달 17일 이용호 국회의원과 함께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을 만나 투자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 이후 이뤄진 후속 조치입니다. 임실군은 오수 지역이 반려사업 성장 가능성이 높고 교통 편의성을 갖춘 점을 들어 펫푸드 산업의 선도 기업인 하림그룹의 투자를 건의했습니다. 전북 지역 올해 1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가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북 지역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실적은 신고 기준 5억 8,500만 달러입니다. 이는 2021년 한 해 전북 지역 전체 실적인 1억 1,500만 달러의 5배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전북도는 1분기 신고 기준 투자 실적이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